하영! 저는 하이틴 영화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서구권 하이틴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많아서 전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는다던가 틈만 나면 홈파티를 연다던가 졸업 무도회가 있다던가 하는 것들? 뭔가 자유로워 보이는 학교 생활이 저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즐겨보는, 제가 좋아하는 하이틴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플립입니다. 꼬마 줄리는 앞집에 이사온 꼬마 브라이스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 줄리는 그날 이후로 브라이스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죠. 하지만 브라이스는 또래와 다른 어딘가 별난 줄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이 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건들을 거쳐서 브라이스는 점점 줄리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만 줄리는 더 이상 브라이스가 자신의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엇갈려버린 둘의 마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어딘가 몽글몽글 설렘설렘해져요. 소년소녀의 풋풋한 사랑이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하나의 사건을 각각의 시점에서 두 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르게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봐도 재밌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주인공들이 이쁘고 귀엽고 멋지고 다 하는 영화입니다. 끝으로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가 있는데요. Some of us get dipped in flat, some in satin, some in gloss. But every once in a while, you find someone who's iridescent. And when you do, nothing will ever compare. 그런 사람을 만날 언젠가를 꿈꿔봅니다. 두 번째 영화는 퀸카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동물 연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케이디는 유년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늘 홈스쿨링을 했던 케이디는 학교의 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예쁘장한 얼굴 덕에 학교 내 퀸카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상냥한 줄만 알았던 레지나에게 배신을 당한 케이디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이틴 영화하면 생각나는 배우 누가 있으세요? 저는 린제이 로한이 생각나요. 수많은 하이틴 영화에 출연해서 흥행시킨 하이틴 영화계의 여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영화는 제가 주기적으로 챙겨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느 하이틴 영화와 다르지 않게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를 그려내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뻔한 스토리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합니다. 추가로 지금은 톱스타가 된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레이첼 맥아담스의 풋풋한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세븐틴 어게인입니다. 주인공 마이클은 학창시절엔 잘나가는 농구선수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마이클은 회사에선 승진 경쟁에서 밀리고 자식들과는 사이가 안 좋고 아내와는 이혼 위기에 처한 배나온 아저씨였죠. 어떤 정체 모를 수상한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다리로 갔다가 비바람에 휩쓸려 강에 빠지고 마는데요. 간신히 집에 돌아온 마이클은 자신의 몸이 그때로 돌아갔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자식들과도 아내와도 꼬여버린 관계를 풀어보고자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이틴 영화의 여왕이 린제이 로한이라면 하이틴 영화의 왕은 저는 잭 에프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스쿨 뮤지컬로 얼굴을 알렸고 그 이후로 하이틴 영화에 몇 편 더 출연하면서 그 이미지를 강하게 굳힌 것 같아요. 보통 하이틴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잭 에프론은 그 이후에도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위대한 쇼맨에서도 멋진 노래 실력과 연기를 보여줬었죠. 이 영화는 현재의 삶을 과거로 돌아가서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판타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독특한 점은 이게 시점 자체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의 몸만 과거로 돌아가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영화에 재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이클에겐 당연한 일인데 이 마이클 주변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서 그 반응 때문에 오히려 마이클이 당황해하는 그 모습들이 참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딸이 울어서 위로해주는데 딸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이제 아빠한테 대시를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아내를, 마이클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쳐다볼 뿐인데 이제 아들은 그 모습이 이상하죠. 친구가 우리 엄마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약간 그런 장면들이 저는 이 영화의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잭 에프론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잭 에프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그런 영화입니다. 추천합니다. 네 번째 영화는 보이걸 싱입니다. 상반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문학소녀 넬과 풋볼 주장 우디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맞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지만 늘 티격태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박물관으로 견학 수업을 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도 둘은 싸우고 맙니다. 싸우던 중 둘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데요.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채죠. 그날부로 지질이 안 맞는 둘의 공생을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판타지 하이틴 영화입니다. 영혼이 바뀌는 판타지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꽤나 많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시크릿 가든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소재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둘의 성격과 행동을 뒤바꿔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가 그 배우의 연기력에 많이 의지를 하는 소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크릿 가든에서도 왜 하지원님과 현빈님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셨잖아요. 이 영화도 주연 배우들이 연기를 꽤나 훌륭하게 잘 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굉장히 매력있어요. 스토리적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진 영화이긴 해요. 하지만 몸이 바뀌고 약간 서로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이 영화만의 매력이 또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뻔하지만 재밌는 킬링타임용 하이틴 영화입니다. 아, 참고로 이 영화에 호스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영화가 약간 저질스러워져요. 좀 질낮은 농담들을 많이 하는 캐릭터인데 혹시나 보시면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랬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영화는 프린세스 다이어리입니다. 심하게 곱슬거리는 머리를 가진 미아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존재감 희미한 소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존재가 나타나죠.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는 자신이 제노비아라는 나라의 여왕이고 미아는 왕위를 이어받을 공주라는 기절초풍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겨우 15살일 뿐인 미아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데요. 결국 할머니에게 공주 레슨을 받으며 왕위를 이어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고민하기로 합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영화예요. 무려 200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만큼 영화는 옛날 느낌이 물씬 나요. 이 영화 자체가 화려하지 않아서 밋밋할 순 있어요. 하지만 수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앤 해서웨이가 정말 예뻐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왕위를 물려받기를 고민하는 미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왕족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이랑 돈이랑 명예가 다 생기는 거잖아요? 남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된 건데 왜 고민하지? 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을 때에 동반되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나 자신조차 책임지기 힘든 15살 소녀에게 한 나라를 책임지라니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까요? 이 어린 소녀보다 미성숙한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현실에는 참 많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와이스 뮤직비디오에서도 이 영화의 메이크오버 장면이 패러디 됐었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알려진 유명한 영화이고 하이틴 영화 중에서는 필수 시청해야 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편도 있는데 1편이 훨씬 재밌어요. 오늘 추천드린 영화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취향의 다른 영화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구다사이. 안녕. 좋아요랑 구독 누르면 좋아요.